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호전시킨다? 그런 사례 있나 한번 찾아봐요. 단 한 개도 없어요. 예, 지금 기준금리 인하도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올렸어야 했어요. 진즉 올렸어야 했어요. 금이 흔히 안전자산이라 그래요. 진짜 안전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금 가격은 폭등했다 폭락해요.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코인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손을 떼셔야 돼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쳤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거예요. 지금도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2%에 가깝잖아요. 1.75%인가요? 그래요. 그럼 국내 저축은 미국으로 빨려갈 수밖에 없어요. 언론 일치시켜야죠. 그래야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안 빨려가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호전시킨다? 그런 사례 있나 한번 찾아봐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럴 것 같은 게 현실에서 제대로 나타나는 사례가 경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바람직한 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낸 사례는 더 많아요. 기준금리 낮춘다고 해서 경기 안 살아나요. 기준금리 낮추면 소비도 증가하고 또 투자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례가 없다니까요. 예, 지금 기준금리 인하도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오히려 올렸어야 했어요. 진즉 올렸어야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그것도 빨리 터질 것 같아요. 터지면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세계 각국이 기준금리 0.25%가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걸 차단해낼 수 있어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결국은 0.25%까지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를 자꾸 대정요법으로 차단하다 보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벌어지면 기준금리 10%까지 끌어올려도 안 돼요. 15%, 20%까지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먼 훗날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0.25%까지 떨어질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금리가 진행될 거니까. 그 뒤에는 기준금리를 다시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부동산 경기는 이게 장기 주기로 보셔야 돼요. 그 금융위기가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친다는데 부동산도 그래요. 이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는데 광기는 통상적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이어져요. 2018년, 19, 20년 우리 투기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닉이 오는데 이거는 반년에서 1년. 이게 이제 그 2021년도에 이제 그 패닉이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붕괴가 오는데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게 2022년도. 그 다음에는 5년에서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2023년부터 정체기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3년이나 4년 지나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는 금리가 터질 것 같다. 만약에 터지면 부동산 시장도 더블 딥이 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다 꺼졌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적게 빠질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다행인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이라는 건 뭐냐면 소위 영끌족들이 사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현상인데, 급매물들이 모두 다 사라지면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가정의 여유 자금들이 거의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가계 자산의 약 지금 70% 가까이가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그걸 버텨내요. 이자 부담이 있어도 그걸 버텨내요. 장기 정체기 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좀처럼 안 벌어져요. 작은 등락은 있죠. 부동산 가격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유 자금이 좀 있다 그러면 집 사자 그러면 약간 올라가요. 근데 수요가 워낙에 부진하니까 다시 떨어져요. 그러면서 작은 가격 변동은 있는데 정체기에는 이게 폭락하거나 급등하거나 하는 일이 안 벌어져요. 문제는 금리가 터지면 더블 딥이 온다니까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지금 국내 주식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한때 우리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많이 줄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팔 거 아니에요. 환율이 그 상승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그럼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올라갈 모멘텀이 안 보여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런데 정책의 힘이 강할 때는 시장의 힘이 약한데 정책의 힘이 경제난을 초래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힘이 다시 강해져요. 그래서 시장의 힘이 강해지면서 환율이 떨어져요. 정부가 애써 환율을 끌어올려 놓으면 다시 시장의 힘이 환율을 떨어뜨리고 그래왔던 게 우리 역사잖아요. 환율이 떨어지면 주식시장 이제 비로소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돌아설 거예요. 시장의 힘이 그래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 둬야 할 아주 좋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엄청난 기회가 와요. 우리 그 외환위기 당시에 98년 상반기까지 그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폭망했어요. 근데 98년 하반기 이후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기본적으로 수십 배, 심지어 수백 배의 이익률을 남긴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아주 큰 금융기관도 지금 설립해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만큼 기회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와요. 그러면 그 기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기회 잡으려면 현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보유 비율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늘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최근에 지금 한 6개월 됐죠. 현금 보유 비율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분은 세계적인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그런 경험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투자 행태 이런 것도 공부해서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이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요. 진짜 안전자산이에요? 아니에요. 금 가격은 폭등했다 폭락해요. 1980년대 초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한때 금 가격이 $800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물론 $300대에서 안정을 찾았지만 또 2009년도 경우만 보더라도 그 밖에 사례도 많아요. 그때도 금 가격이 온수당 $2,800까지 올랐다가 $300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 가격은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고 앞날에 안 보일 때는 더 그래요. 그때는 폭등을 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폭락을 해요.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 투자하실 때 제일 주의할 게 뭐예요? 타이밍이죠. 꼭지에서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지금 꼭지예요. 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한도 금 가격의 50년 주기 이렇게 금 가격 등락표 있잖아요. 그건 그려보고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온수당 $35로 이제 고정돼 나서 이제 거래 가격이 딱 일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 금 가격 시세를 한번 봐봐요. 그럼 어떤 주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지금이 금에 대한 투자할 때다 아니다를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약간 흥분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전문가들 법정화폐 대체한다 그러죠. 장차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법정화폐 대체 못해요. 만약에 비트코인든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우리 백화점 일반 상점들 가격표 매 시간 갈아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비트코인 가격 지금 $100,000 넘었다가 또 이제 떨어졌고, 과거에는 뭐 2,800 갔다가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폭등과 폭락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금보다 가격 변동이 훨씬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법정화폐를 대체해보라고요. 그러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생산자가 제품을 맘 놓고 생산하겠냐고요. 소비자가 그 제품을 맘 놓고 소비하겠냐고요. 가격은 안정적이어야 돼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그런 거는 법정화폐가 돼서도 안 되고 투자해서도 안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화폐라는 것은 5가지의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회계 단위로서의 기능. 이게 회계 단위 중요해요.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 데도 중요하고 기업 경영하는 데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 또 하나는 거래 비율을 확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5가지 기능 중에서 가상화폐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일단 가상화폐가 뭔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상화폐가 통화의 기능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거래가 되고 있고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하긴 하지만 상승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가상화폐는 도박장의 코인이에요. 하나도 안 틀려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게 도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손을 떼셔야 돼요. 이건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에 매여 있으면 국가 경제가 폐망의 길로 가게 돼요. 투자라는 것은 우선 손실을 먼저 줄이고 봐야 돼요. 제가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10억 투자 자금이 손실을 10% 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원금의 10% 수익을 올리려면 수익률을 얼마로 끌어올려야 돼요? 20% 이상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22%를 끌어올려야 돼요. 우선 손실을 안 보는데 집중을 하셔야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 워런 버핏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주식시장 강세잖아요. 미국 주식시장. 미리 손절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다른 사람 몫으로 넘겨주잖아요. 폭락했을 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 안 보는 것을 첫째로 삼으셔야 돼요. 그거는 정부에 달려 있어요. 우리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에 의해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수비적인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고 투자자들은 무조건 이익 봐요. 국가 경제가 파국에 가면 투자자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경제난이 극심해지고 손실도 극심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향후 어떤 경제 정책을 펼치느냐, 특히 환율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이게 우리 경제의 앞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앞날을 결정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만 펼쳐주면 미국으로 떠났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 금융자본 우리나라로 돌아와요. 그럼 국내 유동성이 풍부해져요. 그게 우리 주식시장에 투입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주가지수 3,000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는 거, 그리고 좀처럼 전고가를 깨지 못하는 이유가 고환율 정책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식시장의 디스카운트 심한 것도 정부의 고환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고환율 정책만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책 당국자들이 무능한 게 아니에요. 경제학이 무능한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한다고 가르쳐요. 현실에서 그러냐고요. 가격이 오르면 품질이 좋아졌다고 믿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더 제품 수요가 증가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그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받아들이시기가 좀 쉽지 않겠다 싶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뭔가 불안하다, 내년은 뭔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투자든 다른 경제 생활이든 최대한 수비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하시길 바래요. 또 거기에 첨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제가 그 앞날을 예측해서 그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제가 예측한 게 그럴듯해 이렇게 받아들였어도 행동에 옮기시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측을 하게 되면 그 예측에 따라서 행동에 옮겨요. 제발 그래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예측하는데 제가 최근에 발간한 경제 병략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책은 모든 사람이 경제 질병을,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하에서 그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 장차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충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책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